네, 여러분, 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인강 들으시는 분들, 이제 요 두 개, 이쪽이랑 이제 저쪽에 이제 제가 하나씩 이제 뭔가 적어 놨는데, 오늘은, 그러니까 원래도 제가 조금 이제 책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보기는 하는데, 오늘은 특히 조금 더 그런 면이 있거든요. 왜냐면 이게 개관이다 보니까, 개관이다 보니까 조금 이제 여기저기에서 이제 내용들을 좀 복합적으로, 다층적으로 봐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오늘 이제 그 진도를 나갈 그 부분을 이렇게 좀 나눠 놨습니다. 그래서 크게 오늘 진도 나갈 부분을 이렇게 세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4페이지에서 19페이지에서 20페이지에서 56페이지, 또 34페이지에서 92페이지까지. 그러니까 오늘 이제 남은 시간 동안 4페이지부터 92페이지까지 쭉 진도를 나갈 거고, 요 가운데서 조금 빠지는 그런 페이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빠지는 페이지를 여기다가 이제 써 놓은 거죠. 그래서 연기에 안 하는 부분이라고 이제 요 부분을 이제 저도 체크를 했고, 그러니까 연기에 빠진 부분은 이제 1기부터 할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연기 안 하는 부분들은 이제 제조기업, 서비스 기업의 어떤 이제 차별적인 인적자원 관리, 그리고 이제 37페이지, 56페이지 여기에는 여성인적 자원 관리, 그래서 뭐 고령화 이슈 이런 것들에서 이슈에 대한 내용도 역시 여러분들 아까 OT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인 기능을 알고 있어야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여기 다. 그래서 구체 전략, 고성과 작업팀 전부 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확계평 모유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부터 이해해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제가 판서하는 내용들, 근데 저는 막 필기가 엄청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필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혼자 복습을 하실 때, 그러니까 강의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조금 더 핵심적인 내용들을 축약하기 위해서, 이제 걸러내기 위해서 필요한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강의하는 내용을, 흐름을 제가 쓸 거예요. 그래서 이 흐름을 이제 마인드맵 위에, 그래서 이 A3 자료 위에다가 여러분들이 기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크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위에다가 여러분들이 흐름을 크게 저처럼 좀 그리시면서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처음 강의할 내용은 이 4페이지부터 19페이지에 해당하는 내용을 이제 수업을 할 겁니다. 자,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 우리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되냐면요. 인사관리는 정말 쉽게 말하면 경영자에게 인적 자원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통찰력을 주는 그런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제일 처음에 경영학이라고 하는, 그래서 경영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경영활동 썼어요. 그리고 이제 경영활동을 저기에다가 써놓고, 그리고 제가 이쪽에 뭘 쓸 거냐면 인적 자원 관리를 쓸 거예요.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지점에서 연결이 되는지를 이제 하나하나 차근차근 보도록 할게요. 자, 경영활동은, 자, 여러분들 따라 하시는 거예요. 경영활동. 그리고 얘는 오늘 개념을 외워주시는 부분입니다. 자, 파란색으로 얘를 그래서 표시를 할 거예요. 경영활동. 경영활동을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설명하려고 할 때 이 두 가지의 키워드가 꼭 들어가 줘야 돼요. 자, 첫 번째. 경영활동은 투입, 그리고 변환 또는 변형, 그리고 산출. 그래서 자, 동그라미 친 첫 번째 요 키워드, 이게 이제 하나의 세트죠. 투입, 변환, 산출. 그리고 두 번째, 무엇이 나와줘야 되냐면 가치를 창출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들어가 줘야 됩니다. 자, 얘 파란 색깔 표시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반드시 이대로 외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경영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무엇이냐? 기업이라고 하는 주체가 외부에서 어떤 투입물을 받습니다. 외부 환경에서 투입물을 받고 그것을 내부의 어떤 프로세스, 변환 과정을 거쳐요. 변환 과정, 변형 과정을 거쳐서
산출물로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재화 또는 서비스라고 하는 산출물로 만들어서 그것을 팔아요.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산출물이 고객이 매기는 가격이라고 하는 것으로 산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치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고객이 매기는 가격으로 우리가 산출한 산출물의 가치를 추측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더 높은 가격으로 우리가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이 있는가 하면은 낮은 가격으로밖에 팔리지 않는 그러한 제품이 또 있죠. 그래서 경영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외부 환경에서 투입물을 받아서 변환을 하고 산출물을 결국에는 판매를 해서 그것이 이 고객이 매기는 어떤 가격으로서 이 산출물의 가치가 매겨지는 이 과정이다. 즉, 경영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이다. 그래서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이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이 핵심적인 키워드인 것이죠. 근데 이 가치를 창출하는 그 과정, 그러니까 세부 과정을, 가치를 창출하는 세부 과정을 투입과 변환과 산출이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가치를 창출하는 이 과정을 더 하위의 과정으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가치를 기업이 투입물을 받아서 변환을 하고 산출물을 판매를 하는 이 과정을 기능적 차원이라고 불러요. 왜 기능적 차원이라고 부르냐면 가치를 창출하려면 그러한 기능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능적 차원들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기업을 지금 창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한테 지금 삼성전자를 줬어요. 여러분들 갑자기 내가 갑자기 자고 일어났더니 후계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자, 그러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삼성전자가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어떤 기능들이 필요해? 일단 원재료가 필요하죠. 그래서 재료가 필요하고, 그리고 어떤 원천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그래서 뭐 반도체면 반도체, 뭐 휴대폰이면 휴대폰에서 제조하는 그러한 기능이 필요하죠. 그리고 이거를 마케팅을 하는 것도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갤럭시 25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이 어떻습니다. 어떠한 감성이 있습니다. 이런 마케팅이 필요할 거고, 유통을 하고, 그리고 물류 거쳐서 이제 서비스 AS까지 최종적으로 고객이 이 재화를 어떤 식으로 접촉할 수 있는지까지. 그래서 이러한 기능들이 필요할 겁니다. 이러한 기능들. 자, 그리고 이러한 기능들을 가능하게 만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인간 관리가 필요하죠. 그래서 재료를 담당하는 사람을 뽑아주는, 채용하는 사람.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할 거냐면, 이 기술은 다른 회사가 특허권을 갖고 있는 기술이에요 라고 하면서 법무적인 어떤 변리사, 이런 사람들도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HR, 법무, 그래서 재무, 이러한 기능들이 필요하죠.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처음에 말한 일련의 기능들은 삼성전자라고 하는 기업이, 경제 주체가 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자, 가치를 창출,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소리 내서 읽어보세요. 가치를 창출, 그렇지. 그래서 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기여하고 있었어요? 직접 기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을 채용하고 기술이 특허권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이 어떤 법적인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는지 법적인 판단을 하는 이런 사람들은 간접적으로 기여하고 있었죠. 간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 직접 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에 직접 기여하는 기능은 본원적이다. 그리고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기능들은 지원적이다. 본원적인 기능을 지원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경영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이고,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의 기능들이 필요한데 그 기능들 중에서도
너무너무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능이 있고 간접적으로 필요한 기능이 있다. 그래서 본원적인 기능과 지원적인 기능으로 나뉜다. 요거는 잘 기억하셔야 돼요. 뒤에서 한 번 더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기능적인 차원이 있으면 자, 우리가 계속해서 가치를 창출하는 것에서 눈을 돌리시면 안 돼요. 가치를 창출하고 싶은데 재료, 기술, 제조, 마케팅, 유통, 서비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고 싶다.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가치를 더 높은 가치를 창출해서 우리가 더 높은 가격으로 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이윤을 우리가 창출할 수가 있냐면 두 번째 관리적 차원이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거죠. 자, 우리는 높은 가치를 창출하고 싶습니다. 즉 높은 이윤을 창출하고 싶은 거예요. 높은 이윤을 내기 위해서는 1년에 이러한 기능들에 있어서 자, 계획을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1년 동안 얼마나 판매할 수 있는지 그래서 뭐 어떤 과거의 데이터를 활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추세선을 그려서 우리가 매년 이 정도는 생산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생산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해야 되죠. 그리고 그 결과를 평가를 하는 그래서 얘를 통제를 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하고 통제를 하는 1년의 과정을 거쳐야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 효율적으로 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요. 효율. 그래서 효율에도 제가 파란색 표시를 할게요. 관리적 차원이라고 하는 것이 왜 필요한 거다 여러분들? 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효율적으로 하려고요. 효율적으로. 그러면 효율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풀어서 쓸게요. 효율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원의 투입과 산출과 관련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면요.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고 통제를 하게 되면은 자원의 낭비가 없어진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생산 계획을 세우지 않고 그냥 약간 마음이 내키는 대로 그래 우리 그러면 이번에 핸드폰 한 100만 개 정도 만들자. 그렇게 되면은 핸드폰을 만드는 데 있어서 너무 많은 자원의 낭비가 있을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고 통제하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효율적으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이게 관리적 차원인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제도적 차원. 자, 제도적 차원은 기업의 규모와 산업의 형태에 따라서 뭐가 완전히 달라지냐면요. 자, 기업의 규모 먼저 설명을 해볼게요. 중소기업에는 없지만 대기업에는 있는 기능이 있어요. 뭐 있겠어요, 여러분들? ESG 같은 거. ESG 같은 환경, 지배구조 이런 기능. 그러니까 기능이 헷갈리면 그냥 부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서는 중소기업에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필요가 없어요. 물론 요즘에는 뭐 중소기업도 ESG 하고 있긴 하지만 뭐 진짜 이제 뭐 5인 미만의 어떤 그러한 기업에까지 ESG라는 기능적 차원이 필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즉 기업의 규모가 어디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야? 가치를 창출하는 그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산업의 형태. 제조기업에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서비스 기업에는 이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역시 기업이 어떤 산업, 어떤 형태를 취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기능적 차원이 달라져요. 당연히 관리적 차원도 달라지죠. 그래서 경영활동, 즉 가치를 창출하는 이러한 활동은 기능적, 관리적, 그리고 제도적 차원, 이 세 가지의 차원으로 이루어진다. 자, 그러면 우리가 경영활동에서 인적자원관리로 넘어가는 이 브릿지가 있었죠. 그러면은 인적자원관리가 갑자기 왜 나온 것이냐? 자, 여기서 나왔죠. 여기서 나왔습니다. 즉, 원래 인적자원관리는 경영활동의 하위 활동이에요.
경영 활동의 한 가지 기능이라는 거예요.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 중에서 하나의 기여를 하고 있는 그러한 학문인데, 근데 우리는 왜 얘를 딱 떼어서 인적자원관리라고 하는 것으로 왜 보고 있냐면, 왜 보고 있겠어요? 왜 보고 있어요? 그렇죠. 중요하니까. 그럼 왜 중요하냐? 사실은 재료를 담당하는 사람, 기술을 담당하는 사람, 제조, 마케팅, 유통, 서비스 전부 다 누가 하고 있는 거냐면 사람이 이 기능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적자원 관리가 결국에는 가치를 창출하는 이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활동이다. 아무리 이 재무라고 하는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이 기능 자체를 우리가 아무리 어떤 노하우를 갖고 있어도 그것을 실현하는 인적 자원이 잘못되어 있다면 가치를 창출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적 자원 관리도 역시 경영학이랑 똑같아요. 자, 우리 여기 파란 색깔 표시한 거 있잖아요. 경영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 두 가지 키워드로 우리는 설명을 해야 된다. 경영 활동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설명을 할 때는 이 두 가지 키워드를 써야 된다. 인적 자원 관리도 똑같다고 했죠? 자, 똑같이 써볼게요. 투입. 그리고 변환. 산출. 그리고 가치를 창출. 완전히 똑같아요, 여러분들. 자, 뭐가 똑같냐? 인적자원 관리도 투입을 해야 돼요. 정말 쉽죠? 채용을 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 기업에 이 사람이 투입되는 거예요. 채용을 한다. 그러면 이 사람을 이제 우리가 모집하고 선발하고 배치 관리를 한 다음에 이 사람에게 알맞은 직무를 부여하고 성과가 어떻게 나는지를 평가를 한 다음에 그 평가 결과를 반영해서 교육훈련도 시켜주고 보상도 결정을 해주죠. 변환 과정을 거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채용된 종업원이 실제로 일을 하고 무엇을 산출하게 되냐면 어떤 성과라고 하는 것을 산출하게 됩니다. 즉, 인적자원 관리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다?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종업원으로 하여금 이 종업원이 효율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이것을 창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과정, 일련의 과정이 즉 인적자원 관리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인적자원 관리도 역시 어떤 차원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차원으로. 투입과 변환과 산출이라고 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 어떤 기능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이 사람이 오은지라는 사람이에요. 오은지라는 저라는 사람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능을 거쳐서 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되냐면 가장 처음에 그래서 확보를 하게 된다. 확보. 그래서 확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나중에 더 세부적으로 배우게 되겠지만 처음에 모집을 해야 돼요. 근데 모집을 할 때 여러분들이 뭐 약간 보니까 그래도 약간 학생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기업 경험이 어느 정도 조금 있으신? 근데 이제 기업 경험이 있으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내가 그 기업에 입사 지원을 하게 된 어떤 동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돈이 되면 뭐 돈이면 돈이고 뭐 아니면은 뭐 기업 문화 그래서 뭐 그 기업의 어떤 뭐 직무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모집을 할 때 뭘 가지고 모집을 하냐면 우리 기업에 오면 이런 것들을 당신이 보상으로 받을 수 있고 우리 기업의 문화가 뭐가 있고 이런 것들을 알려주면서 모집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확보 파트에서 우리가 이제 진행이 되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확보하고 개발, 평가, 보상 즉 이런 것들을 우리 기능이다라고 부른다. 기능이다. 자, 그리고 이 확보를, 개발을, 평가를, 보상을 잘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똑같이 관리적 차원이 필요하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올해 신입사원을 1000명을 뽑았어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신입사원을 1000명이나 뽑을 필요가 없었던 거야. 그들에게 배치할 수 있는 직무도 없고 심지어는 인건비도 너무 모자란 거야. 그렇게 되면 뭐가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낭비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확보를 할 때에도 계획, 그리고 실행, 그리고 통제를 하게 돼요. 개발을 할 때에도 이렇게 돼요. 평가를 할 때에도 이렇게 됩니다. 즉, 모든 기능은 계획, 실행, 통제, 개발, 계획, 실행, 통제, 평가, 계획, 실행, 통제라고 하는 관리적 차원을 거쳐서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제도적 차원. 제도적 차원은 역시 똑같죠. 기업의 규모와 형태에 따라서 인적 자원 관리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2021년에 산문에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이직 관리예요. 이직 관리. 그러니까 이직 관리는 이걸 이제 뭐 비자발적인 고용 조정이냐 아니면은 자발적인 어떤 전직 관리냐 좀 다르기는 한데 이직 관리의 방안을 중소기업의 관점에서 써라. 이런 문제가 21년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비교적 최근에 이제 나온 거죠. 그러면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HRM에 있어서 인적자원 관리에 있어서 되게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문제로 나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형태는 이제 제조기업과 서비스 기업의 인적자원 관리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제조기업에서는 유지 관리에서 되게 중요한 게 뭐겠어요, 여러분들? 산재 관리예요, 산재 관리. 근데 이제 뭐 서비스 기업도 다른 종류의 산재 관리를 해야 되기는 하죠. 근데 어떤 그 신체적인 어떤 그 산업재해가 일어나는 확률이 제조기업에서 높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어떤 포커스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인적자원 관리에서. 그래서 역시 다르다. 그러니까 똑같다라는 거예요. 기능적인 차원, 관리적인 차원, 이제 제도적인 차원이 이렇게 다르다. 그럼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추가를 해볼게요. 자, 뭘 추가를 해볼 거냐? 근데 벗어나지 않고 추가를 할 거예요. 자, 얘를 계속해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인적자원 관리란 투입, 변환, 산출이라고 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이다. 그러면 가치라고 하는 것에 한번 포커스를 둬 볼게요. 가치. 자, 그럼 가치를 이렇게 끌고 와서 자, 가치. 그런데 이 가치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좀 바꾸자면 이윤이에요, 이윤. 이윤을 창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이윤을 창출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또 얘를 두 개로 나눠줘야 됩니다. 자, 이 부분에서 우리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요. 인적자원 관리의 목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관리의 목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인적자원 관리의 목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잘 따라오고 있죠, 여러분들? 자, 가치를 창출하고 있어요, 지금. 인적자원 관리는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이다. 그런데 가치라고 하는 추상적인 이러한 표현을 구체적인 목표로 치환을 하자면, 변환을 하자면 이윤을 창출한다라고 하는 것이다. 즉, 이윤을 창출한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언어로 표현을 하자면 경제적 효율성이라고 불러요. 경제적 효율성. 그러면 경제적 효율성은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로 표시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익, 순이익, 해서 매출, 이런 것들. 자, 그러면 기업이 순이익 그리고 순매출 같은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어떠한 종류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야 되냐면 종업원의 만족이 있어야 됩니다. 종업원의 만족, 그것을 사회적 효율성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왜 그러냐면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제조의 기능, 마케팅의 기능, 유통의 기능, 그 각각의 모든 기능들을 결국에 행하는 주체는 인간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물건이 아니거든요. 인간에게는 그런데 무엇이 있어? 욕구와 기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욕구와 기대. 종업원이 가지고 있는 욕구와 기대를 사회적인 효율성이라고 부르는데 사회적인 효율성을 우선적으로 달성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회사에 다니고 있어. 근데 이 회사에 다니고 있는 모든 종업원이 자신의 일에 대해서 불만족하고 있고 조직에 대해 아무런 기대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관리자가 없을 때는 나는 직무에 태만하게 되겠죠. 그러면 높은 가치를 창출하기가 어려워질 거예요. 즉, 사회적인 효율성, 즉 종업원이 가지고 있는 욕구와 기대를 충분히 충족시켜주지 못하면 기업이 이익을 내기도 매출을 내기도 어렵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목표는 서로 보완적이에요. 보완적이다. 그래서 지금 파란색으로 쓰고 있어서 여러분들 좀 헷갈릴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부분을 외울게요. 이 부분. 제가 동그라미 치고 별표한 이 부분만 파란색으로 처리 이렇게 해서 볼게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목표는 보완적이다 라고 제가 지금 표현을 했죠. 보완적이다. 즉, 사회적 효율성, 즉 종업원의 욕구와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면 불만족한 종업원들로 인해서 기업도 이익을, 매출을 개선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사회적인 효율성을 먼저 충족시켜줘야 경제적인 효율성도 개선이 된다. 그러므로 보완적이다 라고 표현을 지금 했습니다. 자, 그러면 보완적인 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두 개의 목표는 사실은 또 어떤 관계에 있냐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업을 지금 물려받았잖아요. 우리는 지금 재벌 2세, 재벌 2세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재벌 2세가 야, 그래? 그렇게 이제 뭔가 뭐 이직률도 많아? 직무 태만해? 그러면 보상을 좀 많이 해줘. 성과급을 많이 주면 되잖아. 그럼 뭐가 돼, 여러분들? 그때 이익이 그럼 다시 낮아지죠. 순이익이 낮아지는 거예요. 인건비를 많이 주면서 인건비는 결국 어디에 녹여야 되냐면 제품 가격에 녹여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제품 시장에서 경쟁력이 낮아져요. 그러면 이 두 개의 목표에는 사실은 어떤 관계도 있다? 경쟁적인 관계도 있다라는 거예요. 즉, 사회적인 효율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종업원들이 가지고 있는 보상에 대한 어떤 욕구를 지나치게 너무 그 부분에만 너무 매몰이 되어서 뭐 높은 임금을 준다거나 하면은 이익이라고 하는, 즉 경제적인 효율성이 위협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완적이면서 경쟁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모순적인 이런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관계를 또 맺어야 되냐면 얘는 지금 아니다. 얘도 그냥 파란색으로 다 외울게요, 여러분들. 보완적이면서 경쟁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개의 목표는 여러분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얘는 미리 별표 칠게요. 동시 최적화 되어야 된다라고 표현을 해요. 동시 최적화. 동시 최적화.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첫 번째 인적자원 관리의 목표 봤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뭘 볼 거냐면요. 그럼 좀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뭐가 궁금해져야 되냐면 그러면 이렇게 이윤을 창출하는 이 과정, 즉 확보하고 개발하고 평가하고 보상하는 이 과정에서 누가 일해야 될까? 즉 인적자원 관리의 주체가 나와줘야 되죠. 그 누가 필요할까? 누구로 인해서 종업원이 이윤을 창출할 수 있게 되는 것일까? 인적자원 관리의 주체. 인적자원 관리의 주체는 제가 아까 전에 뭘 기억해달라라고 했냐면 기업이 경영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사람들. 직접 기여하는 사람들. 직접 기여. 자, 뭐예요? 본원적. 그쵸? 본원적인 기능. 그리고 간접 기여. 간접 기여하는 사람들. 그래서 지원적인 기능.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조.
담당. 그래서 마케팅 담당. 그리고 간접 기업. 얘는 HR.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자, 파란색으로 제가 쓸게요. 이 부분은 그냥 외워야겠죠. 직접 기여하는, 가치 창출에 직접 기여하는 사람들, 즉 본원적 기능에 담당하는 사람들을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요. 라인이라고 불러요. 라인. 자, 첫 번째 주체예요, 얘는. 첫 번째 주체. 자, 그리고 HR,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사람들. 그래서 지원적 기능에서 일하는 사람들. 즉, 부서로 따지면 HR 부서. 이 사람들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스태프라고 부릅니다. 스태프. 그래서 인적자원관리의 주체는 라인과 스태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뭐가 중요하냐면 전통적으로 당연히, 그냥 너무 당연하게도 전통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적자원관리의 주체는 누구였냐면 HR 스태프였다라는 거예요. HR 스태프.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세 가지 부분에서 의의가 있어요. 중요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 전통적으로 인적자원관리의 주체였던 스태프, HR 스태프가 모집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거기 쓰세요. 1번 모집, 2번 개발, 3번 평가. 이거 제가 왜 썼냐면 자, HR 스태프들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인사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인사하는 사람이 개발자를 뽑는 거야. 이 사람 개발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없어요? 어떤 뭐 기초적인 지식이 있긴 있겠죠. 근데 HR 스태프는 개발자 라인,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그 본인, 당사자, 라인보다는 HR 스태프는 당연히 어떤 개발자가 좋은 개발자고, 그래서 이 개발자가 언제 투입이 되는 것이 시기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 정보가 없단 말이에요.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집이 제대로 되지 않죠. 그리고 개발에 있어서도 자, 라인이 직접 이 일을 맡을 사람을 직접 데리고 교육 훈련을 시키는 거 우리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 다 직장 다녔잖아. OJT죠. OJT예요, OJT. 그거 봐, 이게 알잖아. 모른 척 하지 마. OJT예요, OJT. 그럼 이제 HR 스태프가 독립된 공간에 모아놓고 일률적인 교육을 하는 거는 OJT죠. 오리엔테이션 같은 것들. 거기서도 그러면 사실 내가 일을 어디서 더 많이 배워? 직접 일을 해보면서 OJT를 하면서 일을 더 많이 배우죠. 그러니까 개발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이 기능에 있어서 전통적으로 HR 스태프가 주체로 되어서 각각의 기능들을 했던 것보다 라인의 역할과 책임이 더 커져야 되는 필요성이 지금 생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인적자원 관리의 주체가 어떻게 되고 있다. 뒤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라고 쓰는 거예요.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이 변화가 과거에는 사실은 HR 스태프가 일을 해도, 그러니까 이 각각의 기능들을 해도 크게 무리가 없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고 있어? 각각의 어떤 기술이 너무 고도화되다 보니까 사실은 그 기술의 전문가가 아니면은 그 기술에 대해서 그만큼 잘 알지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모집도 개발도 평가도 사실은 라인이 주체가 되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변화가 생긴 것이다. 여기까지가 저기까지의 내용이에요. 여기까지가 지금 19페이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크게 내용을 정리를 한 거고요. 자, 책으로 가세요. 그래서 책에서 방금 전에 강의에서 설명했던 내용을 줄을 치고 정리를 하면서 책을 읽을 때 조금 더 내가 효율적으로 읽을 수 있도록 해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4페이지고요. 4페이지의 두 번째 로마자 경영 활동. 그래서 첫 번째 목차, 기능적 차원에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자, 기능적 차원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리고 그 오른쪽에 5페이지에 관리적 차원 동그라미 치시고 제도적 차원 동그라미 치세요. 자, 기능적 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필요한 기능이고요. 그리고 관리적 차원은 그 기능을 실행하는 기법이에요. 그 밑에 제가 각주 달아놨거든요. 관리란 경영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하나의 기법이다 라고 각주 달아놨습니다. 그리고 제도적이다 라고 했을 때에는 기업의 규모, 형태에 따라서 기능이 달라진다. 제조기업에는 제조 기능이 당연히 있어야 되고 서비스 기업에는 제조 기능은 불필요하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먼저 동그라미 쳤고 그리고 본문으로 그래서 돌아와서 4페이지에서 자, 첫 번째 문단에서 줄 쳐볼게요. 두 번째 줄이에요. 두 번째 줄. 경영활동이라고 한다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경영활동에 우리 그 초록색깔 형광펜 내일까지 쳐 오시는 거예요. 즉, 여기 두 번째 줄부터 줄 칠게요. 즉, 기업은 외부 환경으로부터 투입을 받아 이를 변형하여 산출물을 만든 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가치를 창출, 자, 가치를 창출 동그라미 별표. 경영활동은 어떤 활동이다?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이다. 그 가치는 가격에 의해 실현되고 실현된다 옆에다가 하나 더 쓰세요. 가격에 의해 실현되어서 이윤으로 확인돼요. 이윤으로 확인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치는 가격이 되고 가격이 이윤이 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문단에 그래서 마이클 포터는 이 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을 가치 사슬이라는 개념으로 분석했대요. 자, 세 번째 줄에 줄 치세요.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본원적 활동과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지원 활동으로 나뉜다. 그리고 세 번째 문단에 첫 번째 줄부터 이와 같은 본원적 활동과 지원적 활동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자, 효율적 동그라미 치시고, 동그라미 치고, 거기다가 쓰세요. 동그라미 치고, 그래서 관리적 차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원적 활동이, 본원적 활동과 지원적 활동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기업의 가치 창출 능력이 결정된다라는 것이죠. 즉, 자원의 낭비를 막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관리적 차원이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래서 5페이지 그림 1번 보세요. 본원적 활동 옆에다가 가치 창출에 직접 기여 쓰시고요. 지원 활동 위에 가치 창출에 간접 기여하는 사람들이다. 자, 그리고 그 안에서 인적 자원 동그라미 치고 별표 할게요. 이게 우리가 인적 자원 관리를 배워야 되는 이유인 거죠. 그리고 그 그림에서 이윤에도 동그라미 치시고요. 높은 가치 화살표, 높은 가격 화살표.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윤에 그 화살표가 들어갈 수 있게. 즉, 우리가 경영 활동을 효율적으로 잘 해서 높은 가치를 창출하면 그것을 높은 가격을 매겨서 팔 수 있고 그것이 이윤으로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경영 활동의 관리적인 차원은 이제 왜 필요한 거다? 우리가 본원적 활동, 지원적 활동을 효율적으로 잘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고 제도적 차원까지 필요한 것이다. 그러면서 바로 7페이지로 그래서 넘어가면 첫 번째 문단, 두 번째 문단 잘 읽어볼게요. 자, 첫 번째 문단의 첫 번째 줄. 기업은 경영활동 동그라미 치시고 경영활동은 어떤 활동이에요? 가치 창출 활동 쓰세요. 가치 창출 활동. 그리고 경영의 각 분야에서 다양한 자원을 필요로 한다 되어 있죠. 그래서 자원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 위에 자원을 어떻게 해야 돼? 먼저 투입하고 변형하고 산출한다 쓰세요. 투입, 변형, 산출.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칠판 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
이 두 개의 키워드를 파란색으로 표시하고 이거를 꼭 외워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투입, 변환, 산출, 가치를 창출하는 것, 그것이 경영활동. 그런데 이 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결국에 어떤 자원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냐면 인적 자원이 가장 중요하다. 즉 인적 자원을 통해서도 가치를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투입, 변환, 산출을 거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읽으면 그래서 첫 번째 문단의 두 번째 줄부터예요. 그런데 자원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제한된 자원을 그래서 잘 동그라미 치고 관리적 자원이구나. 제한된 자원을 그러니까 잘이라고 하는 거는 관리적 차원을 통해서 계획과 실행과 통제를 거쳐서 자원을 활용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문단에서 그러나 경영의 각 분야의 자원 관리는 자원 그 자체로 어떤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공장을 단순히 갖고 있다고 해서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바로 이윤이 창출되는 것이 아니고 자, 두 번째 줄 인적 자원에 의하여 지향하는 목적과 성과가 달성된다. 줄 쭉 치세요. 그래서 인적 자원 관리는 모든 경영의 공통 필수. 경영이란 결국 인적 자원 관리다. 경영 이꼴 인적 자원 관리다. 그래서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인사가 만사다. 그러니까 인사를 실패하게 되면 다른 기능들을 아무리 우리가 잘 할 수 있더라도 인적 자원 관리가 실패하면 결국에는 경영이 실패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인사가 너무 중요하다. 노무사가 너무 중요하다. 저는 약간 가스라이팅을 해. 맨날 이렇게. 노무사가 무조건 짱이다. 맨날 이러면서. 너무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중요하죠? 네, 그래서 그럼 인사관리의 개념. 인사관리의 개념은 자, 두 번째 문단에 읽어볼게요. 즉, 인사관리란 기업의 경제적 효율성. 나왔네요. 경제적 효율성. 동그라미. 종업원의 사회적 효율성. 동그라미. 이거 두 개는 뭐예요, 여러분들? 동그라미 치고 이거 묶어서 이거는 인사관리, 인적 자원 관리의 목표다. 이거 목표죠. 그것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인적 자원과 그가 수행하는 직무를 대상으로 자, 인적 자원 동그라미, 직무 동그라미. 이거 두 개 묶어서 이거 연구 대상이에요. 인적 자원 관리의 연구 대상. 사람과 일이에요. 사람과 일. 그래서 인적 자원과 그가 수행하는 직무를 대상으로 학교평 보유의 직 활동을 여기까지 묶고 이거는 기능적 차원을 그리고 계획 실천 통제에서 관리적 차원.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파란 색깔 표시하세요. 이 개념을 외워버리세요. 근데 이 개념이 여러분들 사실은 제가 외우라고 말씀드렸지만 외울 게 아니거든요. 지금 이 개념에 들어가 있는 개념이 뭐냐면 그러니까 개념에 들어가 있는 개념이 지금 여러분들 강의 들으신 이 내용이 이 개념에 다 녹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금 그냥 앞에 보고 책 보지 말고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자, 첫 번째 인사관리의 목표가 뭐예요? 여기 써있지만 나를 보고 인사관리의 목표 두 가지 목표. 눈이 먹었다 갔다 하는데. 첫날이니까. 사회적 효율성과 경제적 효율성. 그쵸? 벌써 목표. 오케이. 그리고 이 두 개의 목표를 우리가 달성하기 위해서 무엇을 연구 대상으로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일과 사람이고. 그리고, 보지 마세요. 안 봐도 돼. 외운 거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해하고 암기하는 거. 그래서, 자, 그러면 이렇게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어떤 기능들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일단 사람을 그래서 확보를 해서, 그쵸? 확보하고, 근데 이 확보를 할 때 우리가 무턱대고 인적 자원을 1000명을 뽑으면 돼, 안 돼? 안 되니까 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벌써 우리 인사관리 개념을 다 외운 거예요. 인사관리 개념의 지금 목표. 근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뭐 필요해? 연구 대상. 근데 연구 대상을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능적 차원으로 설명을 해주고 기능적 차원을 잘 하려면 관리적 차원 필요한 거구나. 그래서 이 인사관리의 개념을 통째로 외우려고 하면 잘 안 외워져요. 솔직히 저도 그렇게 외우라고 하면 얘를 못 외울 거예요. 저 이거 똑같이 못 외워요. 토시 하나 안 빼놓고 못 외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저는 쓸 수 있죠. 왜? 이해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내가 지금 이해를 했구나. 이거를 내가 쓸 수 있겠구나. 인사관리의 개념을 그래서 한번 써보시는 거.
얘는 우리 외우는 부분이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 표 1번에 보시면 여러 가지 자원이 있어요. 물적 자원, 그래서 뭐 재무적인 자원, 어떤 정보적인 자원. 그런데 이 모든 자원을 다루는 주체, 결국에 일하는 주체 누구냐? 사람. 그래서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8페이지 보시면요. 기능적 차원들이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8페이지, 9페이지는 여러분이 공부를 계속 하시면서 뭔가 길을 잃으시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뭐지? 확보가 뭐였지? 개발이 뭐였지? 평가가 뭐였지? 이 부분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보는 겁니다. 그리고 관리적 차원 역시 그래서 계획, 실천, 통제 세 가지 차원이 있어야, 세 가지 활동이 있어야 각각의 확보도, 개발도, 평가도 더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10페이지 보시면 표 2번에 기능적 차원과 관리적 차원이 그래서 결합되어 있죠. 각각의 기능들은 모두 계획과 실천과 통제를 거쳐서 실시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인사관리의 제도적 차원이 제조기술, 서비스 기술을 다루는 제조기업과 서비스 기업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이 확보가 뭔지, 그래서 확보에서 어떠한 제도들을, 어떠한 기법들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보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넘어가는 부분. 그래서 15페이지 넘어가시면요. 자, 그래서 15페이지에 인사관리의 주체가 나오죠. 첫 번째, 라인 있고요. 두 번째, 스태프 있습니다. 자, 라인 문단에서 첫 번째 줄에 줄 칠게요. 라인이란 본원적 활동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종업원이다. 그리고 스태프란 지원 활동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종업원이다. 줄 치시고요. 자, 그리고 라인 옆에다가요, 여러분들. 라인 옆에 모두가 인적자원 관리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그 옆에 제가 여기 칠판에 쓰는 거 쓰세요. 자, 라인은 뭘 가지고 있냐면요. 현장에 대한 경험적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HR 스태프는 뭘 갖고 있냐? HR 자체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인사 기능에 대한 전문적 지식. 즉, 라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스태프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이렇게 종류가 다르다 보니까 라인이 최근에는 더 중요한 인적자원 관리의 주체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라인이 있고 스태프가 있구나. 그런데 최근에는 라인의 인적자원 관리, 라인에 의한 인적자원 관리가 더 중요해지고 있구나 정도로 보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16페이지에 그래서 인사관리의 연구 대상, 일과 사람. 그런데 이 일이라고 하는 것에는 구조적 측면은 개별의 직무가 어떤 식으로 어떤 직무 내용이 포함되어야만 하고 그리고 그 일을 수행하는 가장 최적의 방법이 어떤 방법인지에 대해서 설계하는 부분이 구조적 측면이고 직무의 시간적 측면은 하나의 직무가 독립적으로 이 어떤 프로세스를 다 커버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아까 봤던 것처럼 뭐 그래서 제조한 어떤 그 산출물이 마케팅이 어떻게 되어야 되고 마케팅을 통해서 판매된 어떤 제품이 소비자에게 최종적으로 어떻게 다가가야 되고 뭐 AS는 어떻게 해야 되고 즉 직무와 직무 간에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느냐도 가치 창출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간적 측면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람에 있어서도 우리는 지금은 개별적인 어떤 근로관계만 보고 있는 거죠. 사용자와 종업원. 그런데 종업원이
어떤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노동법에서 배웠던 것처럼 노동법은 뭘 수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어떤 이제 불평등성을 수정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집단적인 근로관계도 역시 노무관리잖아, 우리가. 그래서 인사관리뿐만이 아니라 노사관계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제 관리를 좀 해줘야 됩니다. 그 부분이 이제 노사관계 측면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에서는 구조적 측면, 시간적 측면, 사람에서는 노동력과 노사관계, 이것이 우리가 인사노무관리라는 과목에서 배울 모든 내용들이에요. 자, 그리고 17페이지로 넘어가셔서 인사관리의 목표 있습니다. 인사관리의 목표. 자, 첫 번째, 기업의 경제적 효율성. 기업의 경제적 효율성. 자, 첫 번째 줄에 기업을 경제기술 시스템으로 보고의 줄 치세요. 기업을 경제기술 시스템으로 보고. 그리고 세 번째 줄에 노동의 투입과 산출 간의 효율이 높아야 한다. 그리고 사회적 효율성으로 내려오셔서 자, 두 번째 줄에 사회 시스템으로의 줄 치시고요. 기업을 사회 시스템으로. 그리고 이게 지금 개정을 하면서 문장이 하나 약간 빠졌는데 자, 사회 시스템으로 보는 데에서 뒤에서 슬래시 한번 치시고요. 그 슬래시 친 뒤에다가 이 문장 꼭 넣어주세요. 사회 시스템으로 보는 데에서 있잖아요. 사회 시스템으로 보는 데에서 출발한다. 그래서 근로자 개인이 갖는 욕구와 기대와까지 거기 들어가야 돼요. 근로자 개인이 갖는 욕구 및 기대와 관련된 목표로서. 그러니까 종업원이 기업에 대해서 불만족 또는 이제 직무에 대해서 불만족을 느끼게 되면 기업이 추구하는 이익도 달성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 3번 대목차의 두 번째 줄에 줄 칠게요. 경제적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종업원의 적극적인 노력, 협동을 이끌어내야 한다. 그러면서 다섯 번째 줄로 내려가세요. 그러나 사회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계속 줄 치는 거예요. 경제적 효율성과의 관계에 경쟁, 동그라미 경쟁. 경쟁적 관계가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효율성을 균형에 동그라미 치고 거기에 동시 최적화라고 쓰세요. 동시 최적화. 자, 그래서 요 밑에 살붙이기에 그래서 인적자원 관리의 목표 있잖아요. 이 사회적인 효율성을 더 구체화된 목표로 표현을 하자면 직무 만족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고요. 조직 몰입, 자기 효능감, 조직 시민 행동, 임파워먼트 이런 것들이 조직 구성원이 일을 하면서 느낄 수 있도록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성원이 일을 하면서 직무에 만족하고 권한이 위양됐다라고 느끼고 내가 조직에 더 많이 기여를 해야겠다라고 느낄 수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느낀 종업원은 어떻게 되냐면 오른쪽에 그래서 보시면 이직을 안 하고 성과는 높아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네가 결과지표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는 부분들인 거죠. 그리고 조직의 목표, 그래서 경제적 효율성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과정적으로, 그러니까 이 과정 안에서는 무엇이 달성이 되어야 되냐면 근로생활의 질이 개선이 되어야 되고 조직의 사회적인 이미지가 개선이 되면 결과적으로 이윤과 생산성이 개선이 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잠깐 쉬시고 8시 50분에 시작할게요.